생기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에라 모르겠다 베팅을 해요. 그게 사실은 경협이고 바이오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생각해서요. 경협이나 바이오는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이 사잖아요. 그럼 개인이 그냥 사면 아니면 이리저리 뉴스를 들어요. 리딩을 받아요. 여기저기 수많은 막 유튜브도 있고 저도 유튜브 합니다만은 수많은 데에서 리딩을 받아요. 근데 바이오는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뭘 말을 붙일 때. 근데 경협은 막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계속 붙이는, 결국에는 개인들끼리 쥐투지는 거거든요. 경협주도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차트에 순응해야 돼요. 로템 차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걔도 얘는 어떻게 보면 10만원짜리라서 61선 밑에 정도에 지금 멈춰 있잖아요. 아나티 같은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면 제가 거래하지 말라는 가격대 와버렸어요. 만원 밑에 9,700원짜리. 아니 죽은 건 아니군요. 대아티아이는 죽은. 다 비슷비슷하군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어차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시장이랑 같이 빠있으니까. 같이 빠있잖아. 다 같이 빠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다 짧게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쉽게 내가 6,7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런 거 쉽게 물타기 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대아티아이를 만원에 갖고 있어, 한 1000주를 갖고 있으면 한 300주 정도만 그냥 500원 뛰기 하시라고. 그다음 팔고 그러면 팔 때는 손실로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야. 팔 땐 손실이 나오지. 왜? 평단가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물려버렸잖아요. 근데 나는 이 주식이 살아날 것 같아. 예? 내가 신라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아티아이 할까요? 원래 그거는 놔둬요. 그리고 계좌에 찍히는 손익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300주 가지고 계속 500원 뛰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계좌를 키우죠. 계좌를.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계좌를 계속 항상 그렇습니다. 계좌를 신경 써요. 물론 다 박살이 났지. 그래도 계좌를 신경 쓰면서 물량 뛰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먹으려 할 수도 없어요.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어.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 또한 방편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움직임이 좋은 데 붙어가지고 돌고 붙이고 돌고 해야 돼요. 또 지금 장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아까 장중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남겼어요. 갑자기 미세먼지가 왔네. 그 미세먼지 하면 떠오르는 게 만약에 위닉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근데 위닉스 같은 걸 내가 18,000원에 갖고 있어. 이거 18,000원까지 기다릴 겁니까? 아니야. 항상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가 18,000원대 물량이 있는데 움직임이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놀아요. 같이. 이거 평단 신경 쓰지 말고 500주 갖고 있으면 100주 가지고 하든가.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주식이 힘이 좋을 때만 붙었다 빠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힘이 안 좋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비덴트 같은 게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얘네들은 아직 힘이 좋다고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다 21선 확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수가 여기 위치에 있대. 21선, 61선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종목들이 한 요 정도 근처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힘이 좋은 거. 얘는 지수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1,800원이니까 11,500원까지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어요. 9700, 1030, 1080, 1170, 1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계좌 다 물려 있잖아요. 열어보면 카페 하잖아요. 다 장이 좋으나 나쁘나 같은 논리인데 지금 장 똑같아요. 장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많이 빠진 거는 두 가지를 해석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나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하락에 인정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하락이구나. 주식 지금 조심할 때구나. 내가 지금 함부로 돈을 끌어올 때는 아니구나. 두 번째는 장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반등에 수급 쏠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DPC가
뭐 여러분들 사고 안 사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거는 가는 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제가 오늘 장중에 아까 조금 사보라고 했었는데 어찌 보면 위험한 매매기도 해요. 차트 꺾였어요. 시간에도 좀 아마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이제 뉴스 나왔죠. 보석 신청했다고. 근데 요지는 그냥 제가 어차피 버릴 생각하고 한번 사본 건데, 물론 안 버렸으면 좋겠다마는 그 어디 갔니? 디지캠? 제가 방송 중이라 종목 문의 주신 건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승한 이유가 제가 영상에 찍었습니다만은 라정찬 회장의 석방 가능성이었잖아요. 오늘 보석 신청 왔어요. 보석. 예. 보석금 내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법원이 받아주면 나오는 거고 돈 내고 이제 안 받아주면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빠진 이유는 그런 거죠. 보석을 신청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소리도 좀 돼요. 예?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석을 신청하고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흐름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빠진 이유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오잖아요. 받아들여지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올랐는데 보석을 결국 신청했네? 아이고 아직 잡혀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정 흐름을 놓고 보면 어차피 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흔들리는 장에 꼼짝 않고 있던 종목이 그냥 기술적으로 빠졌어요. 맞잖아요. 지난주 목금요일날 오라수목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얘는 꼼딱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푹 빠져버렸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 가격이 13,500원을 깨버렸는데, 예, 또 요 위치가 13,100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종가가 13,050원 이상이면 좋겠다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종가에 털어버린 힘이었는데, 거의 이렇다고 뭐 여기서 그럼 빡빡빡 내려갑니까? 안 그래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거의 오늘 아까 한 요 정도 만약에 마감을 했다면 13,000 한 1, 200원 이상 마감했다면 바로 내일 아침에 14,000원까지 가는 힘이었고, 빼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오르는 정도로는 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거 다 단타야. 문 떼돈을 벌어. 단타야. 근데 지금 종목들 잘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실적 하는데 사실 실적해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소리고, 다음 주에 10월 22일부터 좀 이제 많아요. 뭐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하고 하이닉스 뭐 많이 하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10월 말까지가 게임 그 코스피 종목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15일까지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개별주 해요. 다 차포 떼고 나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장을 확 당길 요인은 없어요. 우리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는 뭐 사실 작년 11월 달에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 방안에서는 별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 경협 관련해서 아까도 자꾸 고위급 회담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동해선 철도 이야기 해놨습니다만 경협 관련된 내부 국내 이슈라든지 이런 거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외생 변수입니다. 뭐 베이지북도 있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도 있고, 쭉쭉쭉쭉쭉 스케줄이. 그러니까 계속 외부 장에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건데, 가장 지금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10%가 빠졌다는 거예요. 10% 빠지면 전형적인 약세장이에요. 예? 약세장인데, 전형적인 약세장인데 이런 되돌림은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좀 제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 2% 빠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애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잘 선방한 건데 뭐 출발이 이렇게 나쁜 0.6% 내에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다. 미국이 어저께 금요일날 선반영입니다만은 다우지수가 287포인트, 나스닥이 167포인트 올랐는데 우리 장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해버립니다. 네, 마이너스 출발해버려요. 그 말은 이제 여태까지 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외생 변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확 빠진 게 아니에요. 잘 안 빠져요. 이런 것들. 버텨줄 거고. 요 원화도 오늘 또 올라버렸어요. 근데 치고 가지 않으니까요. 지난 목요일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저는 갇히는 과정이라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장이 설령 여기서 더 내려가도 이런 빠른 속도로 내려가진 않아요. 어떤 악재가 터지면 이렇게 훅 빠지는데 어떤 돌발 악재 갑자기 그러니까 뭐 다시 미국이 2, 3% 빠지는 거 그런 거 확률이 조금 낮으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인버스 몰빵하실래요? 예? 요거 코스닥 인버스 이거 몰빵하실래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2, 3%로 움직입니다만 인버스가 7,200원 갔단 소리는 코스닥 700선 깬단 소리잖아요. 680까지 간단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ETF 코랩 같은 경우는 2배수라서 조금 투자 상품에서 매력이 있어요. 물론 빠질 때는 실컷 빠져버리는데 먹을 때는 뭐 5%, 7% 먹어버려요. 근데 인버스는 하나 해지 상품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추세 추정적이라면 지금 인버스 계속 관심 담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잖아. 저는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갖고 있잖아. 이미 30% 40% 터졌잖아요. 물려있고. 키움증권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전혀 걱정 안 해. 왜? 지수 올라오면 증권주는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복잡하진 않아. 키움증권을 많이 갖고 있다. 복잡하진 않아.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신라젠이나 이런 애들은 복잡해. 머리가 아파. 이게 뭐 이거는 A는 B, B는 C라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LB세미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판단이 안 서. 아씨 가는 것 같다 또 안 가고 방탄소년단 좋은데 DPC는 상쳤는데 왜 안 가냐 이랬네. GMP는 GMP 왜 빠지냐 판단이 안 서. GMP는 지금 9,500원 가는 9,000원대 가는 그림이에요. 관종에서 빼세요. 네,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요 시향 종목들은 계속 언제든지 희망을 가져도 돼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삼바 이런 애들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도 돼요. 뻔한 애들은 희망 가질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가 뭐 뻔한가? 이 자동차는 뭐 없잖아요. 현대차를 유독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답을 보여주잖아. 7년 최저가예요. 기아차 박살나는 거 봐요. 주식이 아니야. 이들은 어쨌든 그랬더니 이런 애들은 좀 희망이 와.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요 대가리 머리 쪽에 있는 애들은 뭐 헬스케어가 됐든 신라제, CNN, 포스터 뭐 나노스는 그냥 없는 거고 바이로메드, 드래곤 뭐 펄어비스, 카페 뭐 JYP 이런 애들은 다 괜찮아요. 다 살아나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있는 이 끄트머리 애들이 문제죠. 네, 뭐 S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제 뭐 이런 건 장이랑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상관이 없다면 없다면 그냥 차트 매매하는 게 나아요. 네, 시장이랑 상관이 없다. 시장이랑 상관없는 게 예를 들어서 nep에서 신소재 같은 거 아니에요? 시장에 상관없잖아요. 개별 재료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시장에 상관이 있어? 이런 건 재미없잖아요. DPC도 시장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올린 거잖아요. 시장이랑 상관없는 애들은 그냥 트레이딩 하면 돼요.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수소차는. 세상 이게 뭡니까 오늘도. 저는 수소차를 투자한 거의 없는데
많은 이 이상한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했을 거예요. 오늘 수소차 왜 오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그 무슨 바인가 그거 갔는데 현대차 넥소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죠. 그거 시승하면서 우리나라 수소차 강타 생태 기반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해주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수소차 타실래요? 전기차 타실래요? 위험성 모든 걸 떠나가지고 대중성이 있는 걸 타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충전 인프라고 모시고 나발이고 대중성이 있는 게 결국 잘 팔려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그냥 간단히 봤을 때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 돼요.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누가 제일 빠르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 기가 막힌 수소차 만들면 뭐 전 세계를 점유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세에 따라야 돼요. 네? 대세에 따라야 되는 거죠. 대세가 지금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훨씬 규모도 큰데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 이렇게 털랑 제가 그냥 관심 종목에 그냥 같이 모아만 둔 거지. 이런 애들 갭시 윗골이 물리면 개 피곤해요. 언제 나올 거야 이거. 일진 다이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답 없어요. 내나 일진 다이아 이런 애들도 1월이나 돼야 내년 1월이면 돼야 한번 기대해보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1월이 됐는데 주가가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요 밑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장은 제가 뭐 오늘 그 U자 반등 말씀드렸는데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물론 외국인들이 순매수 이틀을 보고 와 돌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연기금에 대해서 기대치는 좀 아직까지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CIO가 새로 선임이 됐지만은 적극적으로 아직 베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별로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뭐 내년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CIO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그래도 매도세를 조금 진정시켜 준다 이것 자체가 올장의 기본이고 코스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조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조금 감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덤벨장은 아니에요. 예, 덤벨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면 좀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내일 지수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기대치를 높여가는 거고 지수가 내일 여기 있으면 그냥 저점 깬다 봅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내일 5일선 올라타면 750 기대 가져가는 거고 오늘 타지 못하고 내일 71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이 저점 깬다 보면 되겠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나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게 낫습니다. 예, 그리 보는 게 낫고 몇 번 강조드렸는데 IT 쪽에서는 그래도 전기차만 2차 전지가 제일 나아요. 반도체 이런 거는 좀 어렵고요. 여기 좀 안 나오는데 2차 전지가 제일 낫고 경협주는 말씀 좀 했는데 어쨌든 뭐 물려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대부분의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점을 깨면 안 좋죠. 물론 이제 차트 분석은 조금 무의미한데 뉴스는 무지하게 나와요. 제가 뭐가 좋다고 정리를 못 해드리겠는데 거의 개인들만 매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북미 회담에 대한 일정이 좀 나왔을 때 아마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좀 시장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무리한 물타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되 추격해서 지금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짧게 보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뭐 뭐니 해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바라든지 아니면은 신라젠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비라든지 약간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자리를 조금 더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그 낙수 효과가 좀 들어올 겁니다. 그리 보니까 오늘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좀 불안한 장이니까 뭐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오늘 미국이 지금 빠지지만은 내일 조금 낙폭을 줄여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무역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환율 조작구 이슈에 대해서 별말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내일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군요. 정말 한번 터치하느냐의 그 관점입니다.
그쵸?